자, 스텝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귀납적 탐구에 대해 이제 귀라고 쓰시고 연역적 탐구에 대한 내용은 연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설 설정 단계 연이고요. 실험군 대조군 대조 실험이니까 연이죠. 자연현상을 여러 번 관찰한 다음에 분석 판단하는 거니까 귀가 되겠습니다. 4번 대조 실험을 할 때 실험 결과 4번 대조 실험을 할 때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집단, 비교하는 집단을 우리는 대조군이라고 부르죠. 5번 종속 변이는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떤 변인의 영향을 받냐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르게 해주는 조작 변인에 의해 달라지게 되겠죠. 6번 다음 보기는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탐구 과정을 순서대로 하자면 가장 처음 파트는 이제 문제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왜인지 혼자 예측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측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탐구 설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이런 것이다 라고 도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실험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시 돌아가서 시작해야 하는 단계는 자, 우리 가설 세우고 나서 입증을 할 건데 입증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설을 세워야죠. 그래서 기억이 되겠습니다. 스텝 2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 탐구의 방법을 이용한 탐구 사례이다. 첫 번째, 다윈 그 유명한 진화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해안을 항해하며 다양한 생물과 화석의 표본을 수집하고 관찰을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귀납. 그 다음에 구달이라는 사람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침팬지의 성장 과정, 행동, 침팬지들 사이의 관계 등을 관찰을 또 했죠. 요것도 이제 다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 기억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된다. 여기서 관찰이라고 했으니까 대조 실험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탐구 설계 및 수행에서 하는 겁니다. 가는 연역적 탐구 방법, 다윈, 구달 이 두 개 전부 다 귀납적입니다. 가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쵸?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겠죠. 답은 3번. 나에서 귀납적 탐구를 위해 가설은 연역적 탐구죠. 나에서 가설은 연역적 탐구라고 했습니다. 아래 추가로 나오는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다윈은 귀납적 탐구 방법을 통해 결론 도출했다. 맞고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과 달리 자료 해석 단계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관찰한 후 공통점이나 규칙성을 발견하는 그런 자료 해석 단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생명과학 탐구 방법 중 하나를 나타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설 설정 단계가 없는 걸로 보아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요.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했으니까 이제 관찰을 수행하시면 되겠죠. 면밀히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기억 단계에 들어갈 탐구 과정은 관찰 수행, 관찰 이런 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닭의 각기병에 대한 이제 탐구 과정입니다. 각기병에 걸린 닭이 낫게 된 것을 보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조사를 통해서 닭의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뀌었다는 걸 알아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현미가 이제 이 각기병에 대한 치료와 관련이 있나 보다 이런 내용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각기병에 걸린 동일한 품종의 닭을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한 집단엔 백미만, 한 집단엔 이제 현미만 주게 됐죠. 그러면 현미가 내가 원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쪽 집단이 실험군, 이쪽 집단이 대조군이 될 거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두 집단에서 각기병의 발병 여부를 확인을 하죠. 첫 번째,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돼서 지금 대조 실험이 진행되고요. 두 번째, 나는 가설 설정 단계이다. 나는 뭐뭐라는 생각을 하였다. 요게 가설 맞죠? 마지막, 라에서 각기병 발병 여부는 종속 변인이다. 네, 각기병이 발병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준 조작 변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기 때문에 이제 종속 변인이 되겠죠. 맞습니다. 답은 5번.
추가로 나오는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에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는 기역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역은 가설 맞죠? 다에서 모이의 종류는 조작변이다. 네, 백미를 먹이는지 현미를 먹이는지 그게 조작변이 맞고요. 동일한 품종의 닭을 사용한 것은 통제를 위한 것이다. 네, 동일한 품종이라는 건 백미 현미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통제 변인이 되죠. 그래서 변인 통제를 위한 것이다. 혹은 뭐 통제 변인 통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연역적 탐구에서는 대조 실험한다. 연역적 탐구 맞죠?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자료 수집 단계가 있죠. 그 자료 수집해서 관찰하고 결론을 내야 하니까요. 다윈, 아주 유명한 귀납적 탐구 방법의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맞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탐구 전에 결론을 일반화 후 결론 일반화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탐구 전이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5번.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미생물에 의한 질병 X의 발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과학자는 미생물 A가 질병 X를 일으킬 것이다. 얘가 병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잠정적인 답을 내렸죠. 요거 가설이에요.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가설이다. 맞고요. 귀납적 탐구 방법, 방금 가설 설정했기 때문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가설이 탐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면 탐구 수행이 아니라 가설 설정 단계부터 다시 설정을 해야 되죠. 따라서 답은 1번. 14번. 우리 굉장히 많이 보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설 설정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연역적, 그리고 위에가 그러면 귀납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비어있는 게 없으니까 바로 보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는 귀납이다. 맞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을 통해 다인의 진화론은 귀납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 다음 연역적 탐구 방법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죠. 탐구 수행 단계에서 탐구 설계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스텝 3, 1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과학 탐구의 방법이 이용된 탐구 사례라고 했고요. 파스텔르는 2개의 백조목 플라스크를 이용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있게 한 플라스크와 들어갈 수 없게 한 플라스크. 지금 딱 보니까 실험을 진행하는데 대조 실험을 진행하는 것 같죠. 요거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요. 여러 생명과학자들이 많은 동물과 식물의 세포를 관찰을 먼저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기억, 가는 연역적 탐구 방법 맞고요. 가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기 때문에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는 대조 실험이 필요하다. 나가 아니라 연역적 가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윈이 수행을 했습니다. 다윈 귀납적 탐구 방법의 대표 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의 여러 섬에서 핀치새의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관찰을 했죠. 그래서 핀치새의 부리 모양과 길이가 왜 서로 다를까라고 처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스스로 내린 게 아니죠. 따라서 요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에요.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에 서식하는 핀치새를 채집하여 부리 모양과 이제 스케치를 했고요. 부리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관찰 결과를 분석하여 먹이에 따라 핀치새 부리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죠. 결론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서식 지역과 먹이에 따라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기억, 가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포함된다. 이거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관찰 수행 단계는 나이다. 자, 나 보면 각 섬에 서식하는 핀치새를 채집했다고 했기 때문에 관찰 수행 단계 맞고요. 디귿, 라에서
발견된 규칙성에 따라 결론을 도출했다고 했는데 규칙성은 관찰을 하면서 계속 발견을 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라 과정에서 결론 도출한 거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수가 식물 A를 이용한 탐구 과정이다. 민수는 이 식물로부터 얻은 추출물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잠정적인 답, 가설 설정을 했고요. A의 잎을 갈아서 추출액을 실제로 얻었어요.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균을 골고루 뿌려놓은 접시를 준비한 뒤에 접시에 A 추출액을 묻힌 원반 모양의 종이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A 추출액을 묻힌 원반 모양의 종이 주위에서 세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렇게 본인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론이 나타났고 민수는 A가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만든다고 실제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원하는 실험군 말고 대조군이 지금 없죠. A를 바르지 않은 그런 세균을 골고루 뿌려놓은 접시가 없기 때문에 대조 실험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기억. 기억은 조작 변이이다. 자, 기억은 A의 추출액을 묻힌 원반 모양의 종이를 올려놓은 건 조작 변이이죠. 그럼 따라서 이게 없는 대조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고요. 가는 가설 설정 단계를 포함한다. 가는 뭐 할 것이라고 잠정적 답을 내렸기 때문에 가설 설정 단계에 들어있고 민수는 올바른 탐구 과정을 통해 타당성이 높은 실험 결과를 얻었다. 자, 타당성이 높으려면 대조 실험을 하셔야 되는데 대조 실험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자, 21번 고난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이 뭔지 알려주지 않았고요.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2개를 준비했고 시험관 1과 2의 한쪽은 첨가한 물질이 기억이고 한쪽은 그냥 증류수만 넣었네요. 그래서 37도씨로 이제 반응을 시켰는데 이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이제 색깔 변화를 관찰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2번에서만 색깔 변화가 나타났어요. 근데 보면 2번에서만 색깔 변화. 녹말 용액에 아이오딘과 칼륨을 떨어뜨리면 청남색을 나타낸다. 즉 여기서 색깔이 변했다는 건 여기서는 녹말이 발견이 됐다는 거고 여기 녹말이 검출이 됐다는 건 분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한다. 그러면 여기선 분해가 됐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 효소 X가 들어 있어야겠죠. 그럼 가설은 뭐가 될 거냐면 여기 있는 결론을 살짝 미래 시제처럼 예측형으로 문장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가 가설이 되겠습니다.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험관은 대조군이다. 그쵸? 나는 X에 대한 효능을 실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X를 넣어준 이게 실험군, 이게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효소 X이다. 기억에 효소 X가 들어있는 게 맞고요. 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라는 가설 맞죠? 따라서 답은 5번.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이 세포의 생명활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자, 아메바를 두 집단 A와 B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A의 아메바는 철사로 핵을 제거했어요. 자, 핵 제거하는 모습 보이죠, 지금? 그리고 B의 아메바는 철사로 핵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자극만 줬습니다. 자, 며칠 동안 아메바의 생존 여부를 관찰했습니다. 자, 얘는 실제로 핵을 제거했고 얘는 제거하는 척만 했기 때문에 이쪽이 실험군, 이쪽이 대조군입니다. 그래서 B는 대조군 맞고 핵의 제거 유무는 통제 변인이 아니라 한쪽은 제거하고 한쪽은 제거 안 했기 때문에 조작 변인이 되겠죠. 아메바에 자극을 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이 실험의 가설로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극의 유무를 실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극은 똑같이 줬지만 핵 제거 유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민이가 콩이 썩 트는데 햇빛의 영향을 보고 싶었어요. 그럼 이 햇빛이 이제 조작 변인이 될 거예요. 솜을 깔아놓은 2개의 패트리 접시에 A와 B를 준비를 했어요.
이후 A와 B 모두에 콩을 올려놓았고 표와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자, 얘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얘는 암실, 어두운 곳에 두었고요. 그 다음에 온도 뭐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지금 조작 변이는 햇빛이기 때문에 얘가 제적 변인이고 나머지 이 둘은 통제 변인으로서 똑같이 20도씨로 맞춰 주셔야겠죠. 물도 지금 통일이 됐죠. 기억은 20도씨이다. 맞고요.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은 조작 변인이 아니라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통제 변인이고요. 이 실험에서 콩의 발화 여부는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해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콩의 발화 여부이기 때문에 종속 변인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자, 중도럼 확인 문제 543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에서 가는 다윈이 실시한 탐구 과정, 다윈은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의 대표 주자입니다. 나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의 과정 중 하나이다. 지금 보니까 가설 설정 관계가 없죠. 가설 설정 과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도 귀납적 탐구 방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통점 규칙성을 발견해서 진화론으로 발전시켰다. 네, 요게 이제 결론을 이제 도출하는 과정이 되겠죠. 기억은 나에서 니은 단계에 해당한다. 네, 요거는 결론 도출 단계이기 때문에 니은 단계가 맞고요. 가와 나는 모두 연역이 아니라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나에는 실험군과 대조군은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행해지는 대조 실험이죠. 따라서 요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니까 답은 1번. 5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닷가 갯바위 생태계에 대한 탐구 실험이고요. 가설 안 알려줬고 불가사리를 그대로 둔 서식지랑 불가사리를 없앤 서식지, 지금 대조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불가사리의 여부가 조작 변인이 되겠죠. 자, 대조군 설정하지 않았다? 아니죠. 대조군 실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속 변이는 불가사리 유무이다. 종속 변이는 실험 결과인데 불가사리 유무는 조작 변인이죠. 불가사리가 없으면 조개의 종수가 감소하는지 봅시다. B 집단은 불가사리가 없는 건데 없는 곳에서 감소한 게 드러났죠. 따라서 가설이 이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사리가 있으면 조개의 종수가 늘어난다도 가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불가사리가 없으면 조개의 종수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면 불가사리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사리가 없는 경우 B가 실험군이 될 거고 A가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 54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침 속의 녹말분해 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10% 침 희석액 5ml 준비했고요. 10% 녹말풀 수용액 이제 10ml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증류수, 그냥 맹물을 시험관 A2의 그림과 같이 동일하게 각각 넣었고 pH와 온도 조건을 서로 다르게 처리하였다. 그럼 pH와 온도 조건이 여기서 조작 변인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굉장히 높은 온도에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하나는 낮은 온도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일반적인 우리 체온 범위에서 실험을 진행했고 그 진행에서 세 가지를 다르게 해줬죠. 한쪽은 염산 용액 넣어줬고요. 한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넣어줬고 한쪽은 그냥 맹물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염산은 당연히 산성이겠죠? 수산화 나트륨은 대표적인 염기성 용액의 일종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맹물은 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을 통해서 우리 온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관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산성도, 즉 pH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관찰되는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분이 지난 뒤 C에서만 녹말풀이 다량 분해되었다. C에서만 녹말풀이 다량 분해된 걸로 보아 온도가 뜨거워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되며 산성이어도 중성이어도 안 된다. 이렇게 실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연역적 탐구 방법 맞죠? 지금 대조 실험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A는 B에 대한 대조군이다. A는 B에 대한 대조군이 아니고요. 요 C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아이들에 대한 대조군이 될 수 있겠죠. 얘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경우, 얘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경우, 또 반대로 얘보다 온도가 낮은 경우, 얘보다 온도가 높은 경우, 얘보다 pH가 낮은 경우, 얘보다 pH가 높은 경우, 이렇게 C를 기준으로 모든 실험이 이제 실험군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에 대한 대조군이 아니고요. pH에 따른 녹말 분해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D와 E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C까지 대조군을 함께 비교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54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민수가 어떤 물고기 X의 몸 색에 대한 좀 연구 일지네요. 물고기 X를 관찰하다 보니 X의 수컷이 암컷보다 화려하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수컷이 암컷보다 밝은 색을 띠는 이유가 뭘까라고 문제 인식을 하게 되죠. 나는 수컷이 밝은 색을 띠면 암컷과 짝짓기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잠정적인 답을 내렸네요. 그럼 기억은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가설을 입증하는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밝은 색을 가진 수컷 40마리를 A집단, 그리고 평균적인 밝기를 가진 수컷 40마리가 B집단. 자, 여기서 우리는 밝은 색을 띠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밝은 색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밝은 색을 띤 이 A집단이 실험군이 될 거예요. 마지막 A부터 C집단 각각의 암컷 40마리를 넣어준 뒤 일정 시간 동안 암컷과의 짝짓기 비율을 측정하였다. 기억은 가설이다. 맞고요. 각 집단에서 짝짓기 비율은 조작 변인이 아니라 짝짓기 비율은 색에 따른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 변인이 될 거고, 실험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 다단계부터라고 했는데 다단계가 아니라 가설에 해당하는 요 나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5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다음은 물질 Y가 세균을 죽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제 수행한 탐구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시오라고 돼 있죠. 읽어보도록 할게요. Y는 세균을 죽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 요거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가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실험 결과 Y가 있는 용액을 떨어뜨린 배지에서는 세균이 죽었다. 실험 결과라고 나타냈으니까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기 직전이겠죠. 그래서 이 실험은 나가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나가로 끝나야 해요. 그 다음 관찰을 토대로 Y가 세균을 죽게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요거 가설 설정 단계죠. 그 다음 완전히 멸균된 2개의 배지. 자, 요거 실험하고 있습니다. 가설 설정 먼저 하고 실험하셔야겠죠. 그래서 다라로 시작을 하셔야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